네, 반갑습니다. 3월 30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3월이 끝났네요. 네, 마지막 주간 어떻게 3월 정리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3월 동안에 수급 주체들이 매매한 종목군들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종목들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3월달 한 달 동안 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의 기관 순매수 종목은요, 삼성전자와 신한지주가 포함되어 있고요. 3월 외국인 순매수 종목은 삼성전자가 1등이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를 앞에서 진단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현대차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 종목은 네이버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아직도 산다고요? 자, 이 부분들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종목군들 같이 차트 보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알아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계속 가면 돼요. 그대로 진행시켜. 요거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일단 신고가잖아요. 신고가고 8만원을 넘어서면서 3월을 마무리됐죠.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생각하더라도 뭐 그렇게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전고점 넘어가는 형태이고 4월달 들어서면서 주가가 조금 빠질 수는 있겠죠. 왜냐면 윈도우 드레싱 효과였다라면은 어떤 보여주기식 그런 상승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형태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은 이겁니다. 4월 달에는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서 그대로 집중해서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월 달에는 당연히 실적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잠정치보다도 더 많이 높은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이 예상한 수치보다도 더 높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제는 뭐 사실 2024년도 삼성전자의 실적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4월달 시작되면서 실적 발표가 이제 가장 1등으로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뭐 4월달 시작하면 바로 실적 얘기 나올 겁니다. 잠정 실적 발표가 먼저 나올 텐데, 그 잠정 실적 발표가 분명히 지금 생각하기에는 예상보다 크게 뛸 것 같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는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런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가 아니라 4월달 실적을 염두에 둔 모습이다라고 본다라면 삼성전자의 이런 매수는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들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 매수가요, 이만큼 들어왔잖아요. 무지막지하게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 포인트만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그런 매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얼마만큼 사들였냐면요, 무려 20조인가요? 이게 얼마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9조네요. 29조. 29조 6천억을 사들였습니다. 요거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지금 이만큼 사렸잖아요.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지금 17조죠. 18조 정도 매수가 들어간 거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1등으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금융투자 쪽 매수가 가장 많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죠? 1000조, 10조? 10조 넘게 매수가 들어있는데, 둘이 합쳐가지고 지금 40조가 넘잖아요. 거의 50조 가까이 매수가 들어온 삼성전자 쪽에. 그러니까 매수량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아닌 것 같다 판단됩니다. 왜냐면 윈도우 드레싱이면 마지막에 집중돼야 되는데 지금 중반부터 집중이 됐단 말이에요. 3월 중반. 즉 3월 중반으로 넘어가서 보면 3월 15일까지는 실제적으로 매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가 있었어요. 그죠? 3월 중반까지 보면 매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3월 중반부터 넘어가면서 3월 18일부터 말일까지를 보게 되면은요, 이 매수량이 바로 바뀌죠. 39조 원. 외국인 39조 원을 막판에 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팔고 많이 사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게 단순한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반부터 들어온 이 강한 매수세는 AI 관련한 부분에서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홀딩만 계속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신금에서 따라 들어가는 지금 벅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종목
종목이 만약에 상승 포인트가 지금 과매수 들어갔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들어온다면 지금 8만원대를 기준점으로 하는 지지선이 형성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 라인대에서 지지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올라가는 동안에는 매수를 따라 들어가기 좀 벅차고요. 조정을 좀 받은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과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여기 지금 73,000원 아래쪽 매수 이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이 기회를 계속해서 얘기해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이 가격대는 살 수가 없습니다. 7만원대 초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7만원대 후반이거나 아니면 8만원대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게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12만원, 13만원 정도는 무난히 도달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물론 우여곡절은 많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유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들 순매수 종목 레버리지는 일단 뭐 시장 따라가는 거니까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고요. 신한지주 볼게요. 신한지주를 보게 되시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은행주 약발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근데 은행주들 저평가, 밸류업 이런 쪽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4월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초안이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업 종목군들은 이제 5월달까지 재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대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선거운동이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생각하게 된다면은 밸류업에 대한 어떤 기대치라든지 증시를 좀 더 올려야 되겠다라는 포지션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쉽게 생각할 만한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은행주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면 아래쪽 지지선이 62선까지 만나는 구간이 되겠죠. 자, 아래쪽으로는 43,000원 그 정도 라인대까지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근데 포지션을 본다면 한 5% 정도 더 변동성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며칠 더 떨어져야지 저점 지지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날 것 같고 그 시점 이후에 이제 매수를 하든 아니면 보유를 하든 이렇게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기 조정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치고 올라가더라도 단박에 5만원대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강력한 재료가 들어와서 밀어주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다 판단되니까요. 이 부분은 일단 약간의 차익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아래쪽 지지선 때까지는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지선이 붕괴가 되면은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지선은 일단 43,000원대에서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이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별 수 없죠. 일단 홀딩 하시고요. 가져오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고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지지점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거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산 게 이제 하이닉스하고 현대차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물산 이렇게 돼 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도 신고가 나와서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하이닉스 넘어가면 하이닉스도 신고가죠. 183,000원이요. 종가 기존 신고가에다가 장중 신고가까지 다 만들어냈습니다.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얼마냐? 저는 지금 원래 20만원까지로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여기 8만원대 기어다닐 때 이거 20만원까지 주식인데 왜 팔지 마시고 더 사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만원이 코앞에 있어요. 뭐 19만원 정도는 금방 돌파될 것 같잖아요. 19만원 돌파하면 20만원 금방 가는 겁니다. 대신에 20만원이라는 수치는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특정 가격대에 대한 어떤 상징적 의미, 조정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을 볼 때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나면 조정을 반드시 만들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조정이 지난번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살짝 들어갔다가 아래쪽 지지선 무시하고 그냥 바로 반등이 나가버리면 애매하죠. 왜냐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번 실적이 뭐가 돼요? 어닝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를 넘어서는 그런 기대감. 여기다가 지금 AI에 대한 그런 부분들, HBM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공급 부족 현상 엄청나잖아요. 이 AI 칩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이 엔비디아가 90% 정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은 하이닉스가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냥 계속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팔아먹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타이밍이 좋으면 매수하시는 거고 타이밍이 안 되면 그냥 갖고 가셔야 되겠죠. 어쨌든 비중은 많잖아요. 비중 많이 실었고 매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없는 분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없는 분들은 AI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소부장 종목도 있잖아요. 소부장 종목도 튀고 올라갈 때 아직 안 올라온 소부장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뭐 PSK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서 올라온 지 한 40% 벌써 40% 올랐어요. 그다음에 원익 IPS 이런 것들 보시면 아래쪽에서 막 치고 올라가는 것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부장 종목군들을 밑에서 공략하실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비중을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 주가가 좀 충분히 떨어져 가지고요.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라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겠죠. 지금 라인으로 보게 되면은 16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런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매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뭐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떨어지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조금 더 가격을 싸게 매수해 볼 수도 있는 위치가 되는 거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추가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홀딩하신 전략으로 가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대신에 추가 매수는 가격이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 돼요. 올라갈 때는 그냥 놔두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 너무 좋아요.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만쉐 만만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볼게요. 현대차.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면서 조금 팔긴 했어요. 근데 수급 동향 보시면 기관들이 더 많이 팔았고요. 최근에 이제 매도가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매도의 양은 아닙니다. 자,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지금 자동차는 어떤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주가가 밑바닥을 기어다닐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죠. 자,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직전 고점대까지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 부분까지 지금 온 거예요. 온 거고 여기에서는 일단 조정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매수 포인트가 아무리 높은 데서 사신 분들도 이제는 수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차익 매도가 나타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전자 요즘에 8만원 넘어가니까 개인들 매도 막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쪽이 밸류업 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좀 있었단 말이죠. 이 밸류업 쪽으로 올라온 부분들은요. 실적이 괜찮은 상태에서 주가가 낮은 상황이다라고 해가지고 밸류업으로 올라간 건데 지금 주가가 슬금슬금 다시 내려가면서 그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실적은 어때요? 실적은 이게 지금 보세요. 실적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15조 원대 계속 유지가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근데 주가가 밑에 있다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다시 내려갔죠. 네, 이런 상태 되어 있죠. 실적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다시 내려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저평가가 해소되나 싶었다가 다시 저평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가 떨어지면 또 사면 되죠. 근데 지금 라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럼 주가 떨어지면 더 사면 되니까 팔고 다시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도 뭐 하이닉스 같은 데 보셨겠지만 주가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히 들어오려면 아래쪽 지지선까지 해서 20만원까지 빠져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서 매도를 했다가 어설프게 매수를 못 해버리면 그냥 놓쳐버리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감안하고 가시면 됩니다. 일단 배당 받았잖아요. 배당금으로 버티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거의 한 6% 정도 나올 거예요. 이거 뭐 20만원, 18만원 정도, 18만원대 매수가 됐으니까 네, 한 6% 정도 배당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산해볼까? 얼마나 나오는지. 네. 계산기를 또 꺼내보면 되잖아요. 네. 8,400원 나오는 거죠. 8,400원 나누기, 네. 18만원. 그러면은 얼마 정도 나오겠어요? 네, 4.6%네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뭘 더 해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 3월달까지 보유하셨다라면 중간 배당 또 받아 먹잖아요. 그래서 한 만원쯤 받는다 보시면 되죠. 그럼 5% 좀 넘겠네요. 5% 갖게 되죠. 그러니까 만원 정도 나온다 하면은 18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배당률이 5.5%. 거의 6%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거지로 찌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유하시면 되는 거고, 뭐 유지는 그대로 잘 하시면 됩니다. 뭐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격이 좁혀져야 되는 모습이 좀 있죠. 단기 급등하게 되면 이격을 좁혀야 되는 모습이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62선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조정폭은 크지 않을 거예요. 더 빠르게 따라붙게 되면은 이제 한 23만원대 정도 수준에서 만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모습이고요. 조정이 깊게 갑자기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22만원대 이상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요,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상황을 보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지금은 매수 들어가시면 안 좋습니다. 뭐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만 가져가십시오. 홀딩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은 매수 전략이 아닌 홀딩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기아차 궁금하실 것 같아서 기아도 잠깐 말씀드리면,
기아는 지금 현재 배당락 이후에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배당락에 의한 조정인데 이 배당락 조정은 지난번에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자동차 업황이 좀 밀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지라인 대가 지금 62선 근처로 나와 있기 때문에 11만원대에서 지지받게 될 확률이 높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10만원까지도 또는 그 이하까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천천히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개인들 걸로 한번 가볼게요. 개인들 매매는 네이버하고 고버스 매수를 또 무지하게 사들였네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고버스 근데 안 좋아요. 네, 고버스 이런 거. 시장이 떨어지는 쪽으로 지금 베팅을 하면은, 네, 안 될 텐데, 네, 왜 이렇게 돈을 버리는 걸까? 삼성전자 가장 많이 팔죠. 47조 원을 팔아요. 개인들이요. 3월 달에만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치면 50조가 넘습니다. 하이닉스 팔아먹었고요. 와.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잘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네이버로 갈게요. 네이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AI 플랫폼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AI 관련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딱 이렇게만 보세요. 플랫폼 관련해서 AI 플랫폼 관련해서는 경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AI 관련주이긴 하지만 AI 플랫폼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업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HBM 같은 경우는 만들 수 있는 데들이 없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제외하면은 누가 만들겠습니까? 걔네도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 네이버가 알고 있는 뭐 크로버 아니면 이제 뭐 또 다른 AI 플랫폼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죠. 요즘에 뭐 오픈 AI 소라라든지 이렇게 동영상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 알리바바에서 나온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림 만드는 거는 엄청나게 많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등등 이런 애들이 다 뭐하는 애들이에요? 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개발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있겠습니까? 걔네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서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보셔야 되겠죠. AI 관련주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18만원 정도 수준에서 지지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안 빠지면은 박스권으로 보셔야 됩니다. 빠지지 않으면 박스권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라면은 여기 21만원대 저항은 있겠지만 24만원까지의 이런 박스권 반등도 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횡보를 통해서 이평선을 수렴으로 만든 건 좋았는데 지금 포지션 보시면 역배열로 하향 추세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어지게 되면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매수를 따라 들어가시면 안 좋습니다.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도한 것도 약간 부담스럽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 지지선을 지켜주지 못하면 주가가 큰 폭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네,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역배열로 다시 진행이 되면 지금 하락 추세가 저 위에서 연결된 부분이 일단락 됐었는데 이게 또 연결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낙폭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습니다. 매수 의견 드리지 않고요. 적어도 61선까지 골든크로스 나오면은 일단 단기적 반등 정도 노릴 수 있겠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금 홀딩 하셔야 되겠죠. 18만원대 초반에서 지지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볼게요. 근데 이걸 왜 사는 거죠? 포스코 홀딩스 뭘로 사는 거예요? 2차전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왜 이걸 이렇게 많이 샀을까? 네. 이거 얼마 산 겁니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인가요? 이게 뭔가요?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1000억, 2000억, 3000억을 산 거네요. 3000억. 글쎄, 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이거는 4조 7천억을 판 거군요. 4조구나, 조. 이거는 조단인가요? 30조가 아니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3조 원. 네. 30조는 엄청난 거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네. 30조니 50조니 이거는 다 뻥이었어요. 네. 3조 원, 5조 원이었네요. 그렇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되지. 돈이 어딨다고. 그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단위가 커져서 그런 거예요. 네. 자, 아무튼, 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3천억 매수가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3천억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건 사실, 솔직히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리튬 가격 반등에 의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얘 본업이 철강이에요. 철강 아시죠? 네. 제가 예전에 여기 20만원대 이 포스코 홀딩스를 매수할 때도 이게 철강이었기 때문에 매수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뭐가 붙었어요? 리튬 해가지고 2차전지 붙으면서 올라가가지고 전 60만원에 다 팔아버렸잖아요. 100% 수익 내고 다 팔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보세요. 정배열이 지금 일단 수렴을 통해 가지고 뭘로 바뀌고 있죠? 역배열 바뀌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요 추세가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본업 자체에서 일단은 뭐 경기 회복이나 이런 게 나타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철강으로 밀고 나갈 만한 어떤 섹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2차 전지로 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2차 전지 관련한 업종군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제2의 뭐가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뭐 목표 주가가 뭐 500만 원, 600만 원 뭐 이런 얘기도 그때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포지션들을 생각하고서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물려있을 때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 들어가셔도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지금 추세가 하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태인데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매수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종목의 최종 지지선을 볼 수 있는 자리는 직전 저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라인대가 이제 40만 원을 보셔야 되겠네요. 40만 원 이탈하게 되면은 이거는 좀 탈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수견 별로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는 매도를 좀 쳤으면 좋겠는데 손실 중에서 매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요. 40만 원 위쪽에서만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40만 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매도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반등이 나가더라도 위쪽에 저항이 많아요. 45만 원, 50만 원 저항이 많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내기도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개인들이 왜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추세가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추세를 돌려서 45만 원, 6만 원, 50만 원 정도 근처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그래도 돌릴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지금으로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판단 드네요.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종목이죠. 삼성전자, 신한지주,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팁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가급적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나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크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개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선호주에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외국이나 기관들이 이제 큰 자금으로 밀어넣는 거 그쪽으로 많이들 집중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른 종목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